파트 3 동물 생리학 20장 순환계 페이지 107페이지 40번 문제 하겠습니다. 그림은 만성 고혈압 환자의 동맥 혈압의 변화에 따른 뇌혈류량 변화량과 소등맥 직경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대에서 관심 많은 고혈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없고 데이터 추론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해 데이터를 쭉 보면은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고혈압 환자는 오래 살잖아요. 금방 죽지 않죠. 만성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어느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상인보다 더 혈압이 높은 상태로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다. 제가 38번 문제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긴 했어요. 38번 문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정상인부터 할게요. 정상인은 평균 동맥압이 한 80부터 한 140 될 때까지는 거의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정하죠. 이 이유는 제가 34번에서 했습니다. 34번에서 혈관들은 우리 조절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쭉 내려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혈압이 이건 평균 동맥압입니다. 평균 동맥압 최저 혈압 플러스 3분의 1 메가판 그 값이야. 실제는 140이라고 써있지만 이 사람은 뭐 한 100에서 뭐 16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럴 때 혈압이 정상보다 높지. 정상인의 평균 동맥압은 93 정도 된다고 했죠. 그보다 꽤 높을 때는 뇌로 피가 많이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조절되는 혈관은 혈관의 직경을 이렇게 줄인다. 줄임으로써 뇌로 피가 혈압이 높지만 혈관을 줄이게 되면 오는 혈류량은 같아질 수 있죠. 왜 이쪽은 혈류량, 아래는 직경입니다. 근데 그보다 혈압이 낮을 때 점점점 낮아질수록 같은 혈류량이 오게 하려면 혈관은 이완되고 직경은 커져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지금 녹색으로 쭉 설명한 요게 34번 문제 어떤 일정한 혈류량을 보내는 혈관의 조절 기작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상인 요 범위 안으로 왔다 갔다 할 동안은 혈류량이 일정한 거죠.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런데 만성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높겠지. 그래서 요 정도의 정상 수치를 가지는 그 혈압 범위가 정상인보다 파란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이렇게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보통 왜 생긴다고? 동맥 경화로 혈관벽이 기름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더러워지니까 소등맥 직경이 작아집니다. 직경이 작아져. 그러면 뇌로 피가 잘 안 가잖아. 지금 직경이 작아진 게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직경이 작아져 있다. 정상인보다 다 작죠. 근데 뇌로 똑같은 혈류량을 보내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심장이 열심히 짜야 되겠지. 직경이 작아져 있으니까 심장의 수축이 증가돼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동맥 경화는 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신전성이 없어서 세게 짜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 동맥압이 높은 거야. 높은데 높아야만 피가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런 말입니다. 1번. 자, 이 그림에다 설명해 주는 옳은 것은 만성 고혈압 환자의 뇌혈류량은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아질 때 급격히 증가하냐? 그렇지 않죠. 정상인의 범위는 93인데 잠깐 지금 동영상 찍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인의 혈압은 이제 93mmHg인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정상인 혈압은 93mmHg인데 얘보다 높아지는 동안 고혈압 환자는 그 혈압 범위 내에서 잠시만요. 동영상 이상하네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번. 만성 고혈압 환자의 뇌 혈류량은 혈압이 정상인 혈압법. 정상인 혈압이라고 하면 평균 동맥압이 93mmH죠. 이 그래프에서 93mmH지. 이때보다 높아지면 급격히 증가하냐? 그렇지 않죠. 정상인 혈압 93보다 높아지는 동안 이 진한
선 혹은 파란 선, 고혈압 환자의 혈류량은 정상인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정상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틀리죠. 급격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만성 고혈압 환자의 혈관의 직경은 정상인보다 계속 작죠. 이 나아 그래프를 보면 언제든지 작은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혈관의 직경이 작으면 피가 잘 안 가니까 동맥이 혈압이 높아야만이 정상인만큼 혈류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혈압 범위가 정상인보다 높은 쪽에 형성된다. 지금 까만 선으로 보낸 그 수치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평균 혈압이 120에서 여기서 200 정도 범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상인은 한 80에서 140. 처음에 설명드린 이 빨간색 이 범위 안에 있는 동안 뇌혈류량은 일정한데, 고혈압 환자는 140에서 한 200 정도 범위, 더 높은 쪽에 정상 혈류량 보내는 범위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 혈관의 직경이 가장 작을 때 뇌 혈류량이 가장 적다. 이건 데이터 분석이죠. 보통은 이제 피가 일정하게 흐르다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피가 혈압이 너무 세버리면,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래프에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나에서 제가 지금 파란색 하이라이트를 지금 칠하고 있는 영역, 이렇게 정상인도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아무리 작아지려고 해도 밀려오는 혈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혈관이 늘어나 버린다. 여기서 커지는 이유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어쩔 수 없이 조절할 수 없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혈압이 너무 세 버리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정상인도 혈류량이 일정하지 않고 늘어나 버리는 거죠. 혈류량도 늘어나 버린다. 그래서 보통은 혈관의 직경이 가장 작으면 혈류량이 작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 왼쪽을 다시 설명할게요. 왼쪽 정상인에서 지금 제가 하늘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 이 혈압이 점점점 낮아질수록 일정한 혈류량을 보내려면 뇌의 직경이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빨간색 라인까지는 일정한 혈류량을 보내지만, 그보다 혈압이 더 낮아졌을 때는 피가 오도록 혈관은 더 많이 이완하지만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류량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뇌한테 산소를 못 보내는 저산소증에 걸린다고 했죠. 혈관의 직경이 가장 작을 때, 보통 정상 범위에서는 작을 때 혈류량이 적은 게 맞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저 왼쪽 하이라이트, 지금 똑같은 색깔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보면 직경이 크지만 이때가 가장 혈류량이 작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번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혈압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정상인에서 뇌혈관의 손상이 일어나는 범위, 제가 보라색 점점점점으로 표시를, 문제가 있네요. 자, 보라색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정상인의 경우는 이 보라색 점점점보다 큰 구간에서 혈관의 손상이 일어나죠. 그걸 제가 숫자로 써놨어. 170 이상일 때 손상이 일어나. 근데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는 점, 점점점점 지금 내려볼까요? 약 220 이상이죠. 220 이상. 170 이상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서 뇌혈관 손상이 일어나는데, 만성 고혈압 환자는 220 이상이니까 누가 더 뇌손상이 일어나기 싫어? 정상인이 더 뇌손상이 일어나기 쉽죠. 근데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더 일어나기 쉽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됐으니까 틀려. 마찬가지로 5번도 데이터 분석해보면 제가 이 녹색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죠. 정상인에서 저산소증에 걸리는 범위는 약 평균 동맥압이 50 이하일 때 저산소증에 걸리죠. 근데 여기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쭉 선을 내려보면 83 정도 이하가 됐을 때 저산소증에 걸린단 말이야. 이 범위가 더 넓죠. 저산소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은 고혈압 환자야, 정상인이 아니라. 그래서 2번만 맞아.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려웠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꼭 피트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뺀 거고,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찍는 거고, 얘는 꼭 듣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녕.